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드디어 서울고검이 오랜 고민 끝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병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지금 모든 게 이 법적인 거, 예? 이 정치라는 게 뭐 법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렇죠. 이놈의 네. 나라가 막 전부 법, 그리고 특히 검찰, 뭐 수사, 그게 진짜 황당한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법률 전문가로 그냥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IMF 터졌을 때는 강제로 경제 공부를 했고, 그거는 그래도 각자한테 도움은 됐을 거예요. 사는데 이거는 아무 도움도 안 돼. 무슨 내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그렇지만 뭐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은 크게 되겠지. 그런데 뭐 김건희 고금 뭐 재기 수사 그거는 사실은 뭐 너무 늦었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딱 비교되는 게 여태까지 뭐 했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도 마찬가지야. 3년 몇 개월 동안 뭐 하다가 지금 또 했냐. 예.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 그 김건희 씨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이건 100%거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다 봤잖아. 네. 모든 증거가 사건 다 개왕을. 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다 봤어. 그다음에 뭐 디올백 다 봤잖아요. 또 뭐 그저께 이제 드디어 이제 그 6천만 원 다이아몬드도 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진술이 나왔잖아. 네. 전달을 했는지 그 떼먹었는지는 여부는 모르겠는데. 따져봐야겠지만, 네.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이거지. 예. 이건 검찰도 또 이제 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뭐 압도적이다. 네. 지가 살아야 되니까. 검찰 조직이 없어진다. 이거는 거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현재 검사들이. 네. 뭐 이제 그럴 때도 됐습니다. 검사들 사표를 30명이나 넘게 냈더라고요. 지금 주사표를. MBC 보도가 나왔죠.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거를 결정해 왔던 간부들,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심우정이, 그렇죠. 심우정이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심우정, 네. 이창수. 이창수 중앙지검장 마찬가지. 지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 이거는 당연히 협의를 했겠지. 네. 이제 이거는 재기 수사 발표하자.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대부분 다 제가 요 이제 그 한 이틀 됐나요? 이 진보 진영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다라는 얘기는 좀 적고 상대적으로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 네. 그거는 국민들이 들으면은 약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이 사건도 역시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간에 저도 많이 이거를 주목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무죄야. 구조상. 법리적으로. 음. 그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니까 무죄라는 게 그 발표된 공소장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거 무죄인지 아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뭐냐? 제3자 뇌물죄라고 처음에 했다가 네네. 그냥 네. 단순 뇌물죄로 바뀌었어요.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자 뇌물을 준 놈은 이상직 전 의원, 그렇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예? 이 양반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분인데 아. 완전한 사기꾼이야.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은 없는 걸로 알면 되는 거죠? 네. 제하고 직접 그 뭐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뇌물 공여자잖아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공무원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 그렇죠. 제3자 이래 되면은 이제 딸 사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그렇죠. 입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직이가 내 중진공 이거 내 해줘. 해달라고. 부정하게. 네. 내 그렇지. 공천줘 부정하게. 이게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로 간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도 똑같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말을 줬다, 뭐 미러재단 돈 냈다 이런 것도 네네. 제3자로 갔다가 이 잘 안 네. 나오니까 단순 뇌물로 갔어요. 그럼 단순 뇌물로 가면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가 공범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 박근혜 최순실이 공범이었어요. 여기에 뭐 경제적 공동체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안 중요해요. 그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이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 지배 분업이 돼야 돼. 기능적 행위 지배란 말은 서로 공동 분담 분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양쪽이 다 고의 인식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가 쉽게 얘기해서 네. 전마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 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국에 이렇게 장부 장관으로 네. 해준다 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히 인식하고 같이 그리고 너는 이런 거 해. 나는 이런 거 할게. 이게 증거가 나와야 돼. 네. 이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그래요. 기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제가 댓글을 보면 그런데 이 사회 이 사람 뭐 아무 경력도 없고 뭐 항공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게임 분야에 있었다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것도 연봉도 꽤 많이 받았다. 사실 저가 항공사 연봉이 세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뭐 상무인가 뭐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사위도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근데 이거는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한 취업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이상직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데 맞아요. 네. 그 전에 현대증권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유능한 정권맨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돈을 벌어가지고 이스타항공을 차린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계열사 이제 대표이사들 네, 시켜가지고 어떤 짓을 또 해서 처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부정 취업 170명을 자기가 청탁 받아가지고 또 먹었겠지. 그 이제 대표이사한테 시켜서 뭐 자기 밑에 똘마니들이니까 그게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징역 2-3년 한 3년 나왔을 거예요. 그 숫자가 170명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부정 취업 자기 회사니까. 옛날에 뭐 권성동이 뭐 강원랜드 이런 느낌처럼 네. 그 전력을 보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건 업무방해죄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죄명이 다른 거지. 이 사람들 예. 문제야. 이 대통령의 공무원의 뇌물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넘어오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거가 엄청나게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있었으면 이번에 엄청나게 발표를 했겠지.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아 그런 이게 부분들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법사 정책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이 법사처럼 관심법을 작동하게 관심법으로 수사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시했다고 하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던가. 좀 없잖아요. 찾지는 방금 못했어. 그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공동가공, 네. 공동가공 의사, 분업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소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건 대통령이 다 관할하니까 대통령이 했겠지요. 네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검사가 뭐하러 수사를 해? 그걸 못 찾아내면 이재명 후보 그 대북 송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하라 그랬어요. 공소장이 50페이지야. 그 중에 34페이지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해서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들어가 있는 16장은 뭐냐는 거야. 왜 쓸데없는 걸 넣었어요? 이렇게 판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럼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던가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그러는 거죠. 당연히 도지사니까 다 지시했겠지요. 증거도 없이. 전지정능한 시점에서 네. 관심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그랬겠지요. 음.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북한에 돈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반국가 단체한테 돈 주는 게 이게 뇌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김건희한테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넘겨줬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하잖아요. 그 사이에 전성배라고 하는 법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줬겠지요. 줘라고 했으니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당연히 줬겠지요. 그럼 유죄네? 그리고 법사 집에서 1억 6,500짜리 나오고 네. 5천만 원짜리 뭐 우리가 관봉이라고 관봉 얘기하는 나왔다는 건데 거죠. 네. 그 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사가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이제 요 좌쪽 우쪽 한 30, 30 균형감과 있게. 예.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40% 이분들이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평론가님 중간에 말씀을 약간 끄는 거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더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하고 그 사건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유라한테 뭐 말 말 주고. 주고 어쩌고 네. 그거 다 뇌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보세요. 박근혜가 안종복 경제수석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최상목. 그거 그때 실무자였잖아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었으니까. 네. 그 사람들 시켜서 또 재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돈 좀 내라. 도와드리라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과 공동 가공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도 그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뭐 우리 딸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와야 네, 된다 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목걸이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목걸이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앞뒤 맥락을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하고 공모한 거예요. 김건희 씨랑 공모를 했던가. 왜냐하면 이거 설명드릴까요? 이게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통일교에서 메콩강에다가 일종의 뭐 피스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콩강 피스파크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캄보디아에다가 이거는 네. 캄보디아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 세계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얘기한 거를 제가 기초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안 됐다고 하는 거 기본적인 전제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구 대선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13일 뒤엔 3월 22일 날 윤 대통령 1시간 독대했다는 거예요. 그때 공적개발 원조 ODD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 ODA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취지로 통일교 재단에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건 증거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봉됐다고 하는 봉인된 5천만 원짜리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22년 5월 13일이야. 그럼 그 사이에 그 돈이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그걸 충분히 대통령한테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법사가 그 중간에 있어. 그리고 5월 12일 날 돈이 5천만 원짜리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법사 집에 갔어. 5월 13일. 5월 13일 날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한다고 해가지고 6월 달에 나가요. 나가는데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일교 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빌리지 말고 이거 써요. 그런 다음에 6천만 원짜리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법사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에 정부에서 ODA 사업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이 차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관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별로. 캄보디아의 차관 한도가 7억 달러였어요. 근데 15억 달러로 갑자기 늘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 윤 씨가 통일교 안에서 설명한 걸 보면은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한테 암묵적으로 그 사업 묵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전성배 씨가 5천만 원을 돈을 받았고 그리고 목걸이도 건너갔으면 이건 뇌물죄로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이제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안 되나? 우선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국민들 관심 많은 거 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사진을 관봉 관봉권 5천만 원. 한국은행 비닐이 이거 사진 두 가지 나올 텐데 네. 하나는 이제 비닐로 밀봉된 맞습니다. 네. 이번에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고 현금 다발. 하나는 이제 MB 때 그때 유명했던 국무총리실 맞아요. 공직 윤리비서관실에서 네. 터졌던 민간인 사찰. 그때 이제 입막음하려고 그 주무관 장진수 씨한테 네. 이제 줬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거는 비닐이 없는 거. 비닐 없는 그건 이제 거고. 장진수 씨가 사진 찍어갖고 폭로를 했죠. 맞습니다. 우선 제일 관심 많은 이번에 비닐로 밀봉된 그것을 누가 줬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궁금하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 쪽에서 줬냐? 통일교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요? 뭐 국정원 특활비냐? 아니면 대기업이냐? 뭐 청와대 특활비냐? 등등.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 여러 가지 뭐 보도도 나오지만 일단 비닐로 쌓인 거는 조폐공사에서 일단 한국은행으로 보내요. 그렇죠. 그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5월 13일 오후 2시 몇 분.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각 은행으로 보내잖아요. 네. 은행으로 보낼 때 5천만 원 꾸러미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금고에 있다가 그게 필요한 뭐 또 현금 인출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비닐 뜯고 이렇게 주는 거죠. 네. 원래 뜯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장진수한테 MB 때 전달된 건 뜯고 뜯고 준 전달된 거지. 거예요. 뜯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게 총리실에
그 당시 유명했던 5년간 나라를 직원들었던 박영준 왕차관. 아, 네. 네. 그분이 민간인 사찰을 다 네, 했거든. 네. MB에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총리가 그 정원찬 국무총리였는데 정 총리는 허수아비야. 장관을 지휘하는 국무조정실장도 허수아비야. 차관을 지휘하는 국무차장 박영준이가 진짜 백이야. 그러니까 박영준이가 다 지시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터지니까 그 컴퓨터 하드를 없애라. 맞아요. 네. 박영준이가 지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박영준이도 그거 갖고 징역 3년 살았어요. 당시에 뭐 맞아요, 디가우징인가 맞아요. 했다는 그렇지. 거지. 디가우징을 예. 시킨 거야. 그거 없애라. 그거를 맡은 게 장진수인데 폭로를 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입마가 말라고 내한테 5천만 원을 주더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때 결국 수사를 해가지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당시 그것도 또 검사 새끼야. 검사야. 예. 그 놈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줬다는 게 나왔고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역시 또 검사가 개입이 됐어요. 근데 이 주동은 이제 그 박영준 왕차관이지. 그렇지. 예. 저도 엄청 친한 선배야. 요새는 정치 안 해. 네. 감옥소 갔다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 양반은 뭐 돈 문제도 있었고 감옥소를 여러 번 살았는데 하여간 그 사건을 제가 그때 너무 가까이서 인상 깊어서. 네. 네. 그래서 이 관봉의 흐름을 좀 알아요. 오. 그러면 이번에 이 관봉은 그럼 어떻게 누가 전달했을까? 예. 대기업이나 아무리 돈을 예치를 많이 하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비닐에 쌓인 거를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진짜 그래요? 그냥 띠지 있는 예, 신권. 예. 이렇게. 아까 보고 장진수 받는 것처럼 그런 건 그렇죠. 준다 이거지. 그거는 가능해요. 네, 한국에 띠지 있는 거. 네. 그렇지만 지금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저런 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가능해요. 예. 비닐을 뜯지 않았느냐 뜯었느냐 가지고 차이가 있죠. 저게 5만 원권 100장씩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네. 예. 저거 목욕탕 가는 손가방에 딱 들어가요. 사고. 예. 예. 손가방으로 딱 주면 딱 돼. 예. 줘보신 적 있어? 아, 그런 얘기 나중에 하죠. 근데 저거를 이제 하려면 우리가 법이 굉장히 셉니다. 대한민국이. 그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어요. 정문 거기에 현금 입금, 현금 출금이 잡혀요. 과거에는 5천에서 지금은 2천, 1,000만 원까지로 내려와서 재작년부터 네. 우리가 1,000만 원 인출하면은 FIU 컴퓨터가 잡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면 바로 의심거리로 잡아. 네. 여기에 걸리면 안 되거든.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뺐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지. 저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걸리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딥니까? 전국의 지점 중에. 네. 한국은행이 돈을 주는데 네. 어떤 지점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거든. 그러니까 FIU를 벗어나서 인출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안 잡혀야 네. 돼. 대통령 지점. 국정원 안에 오 역시 대통령 용산- 과거에는 저는 용산은 뭐 그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전에 청와대 시절 때는 청와대 가면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는 큰 정문이 있고 저 본관 보이는 네. 오른쪽에 이제 이 관광객도 들어가고 하는 현풍문이라고 따로 예. 문이 압니다, 있어요. 압니다. 그죠? 예. 그 건물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안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농협 지점이 있어요. 그게 농협 청와대 지점이야. 청와대는 농협하고만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농협 중앙회 회장은 딱 자기 똘마니를 시켜. 그건 선거로 해요. 농협이. 압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난리 나잖아요. 그 네. 지점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시켜. 그만큼 거기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FIU 컴퓨터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이번 거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빠졌다는 용산 거예요? 대통령실에도 뭐 농협이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그러니까요.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물론 정확한 가져가기 그럼 확인을 거꾸로 그 돈을 해봐야겠지만. 빼가지고 거꾸로 법사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검찰이 이거를 작년 12월 달인가 압수했다면 압수했다는 12월 달에 거죠. 압수했죠. 지금까지도 그 전달 경로를 모른다는 그렇게 식으로 희한한 하는 이해가 거는 안 저는 99.9% 거짓말이라고. 아, 상당히 이건 알고 있을 내라도 것이다. 금방 찾아내요. 네. 그 농협 지점이 맞거든. 아, 그런 형태로 이 그러면 날짜가 나왔잖아. 네. 날짜가 5월 13일로 나왔잖아. 네. 그거는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간 날짜지만 한국은행이 청와대 농협 지점으로 보내고 대통령실 농협 지점 그또 며칠 사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한 5월 10 며칠이겠죠. 그때 지점장이 있을 거 아니야.
물어보면 되지. 현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하간 신기한 부분은 이 그 건진법사라는 분이 정말 국민의힘 공천에 다각적으로 개입한 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나왔지만 말씀드렸지만 비닐까지 밀봉된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 그 작년 12월 달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렇죠. 2년 반. 네. 그죠? 5월 13일이니까. 네, 네. 2022년 5월 13일이니까. 왜 그걸 집에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그 심리가 돈은 써야지. 현찰로 받았으면 빨리 지금 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제가 이해가 됐어. 예. 현찰을 많이 받았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 기업한테도 받을 거고. 자기 돈이 아니다. 그거 다 쓰거든 빨리빨리. 아, 증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아니. 자기 돈은 아니니까. 돈이 일단 이제 뭐 이거 안 써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예. 이 허접한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오는 추석 명절 선물 하나도 모아놓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거-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시지만 여하간 이제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아. 그거는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아. 막 이 돈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쪼달리면 따겠지 쓰겠지.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아. 집에서 발견된 것도 1억 6,500만 원이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관본권 형태로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풍족한 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하면은 공천 과정에도 국민의힘 굉장히 개입했다는 게 네.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분한테 2022년 5월 8일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 진행 과정을 보고하면서 고문님의 지휘 아래 비후보와 시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비후보가 1등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두 고문님의 덕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5월 8일은 언제죠? 5월 12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한 달여 전에 이미 굉장히 큰 영향력을 건진법사는 공천 과정에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천 부탁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핵관하고 소통했던 것도 윤한홍 의원 말고도 지금 권성동 의원도 나오고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알긴 알지만 친하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이고 네트워크 본부 해체할 때도 역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명함을 파고 다닐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고 얘기하고 자기 엄마하고도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할 정도의 한 번 하면 관계였다고 1시간 이상도 하면 하고. 어머나.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껴있는 거고 김건희 백을 믿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리고 공천 청탁을 받으면 명태균하고 똑같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서일까요? 오는 30일에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김건희 나와 했더니 오늘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심신쇠약을 이유로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그 사유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귀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했다는 건데 심신쇠약 보통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죠? 아니 뭐 병원 네. 뭐 진료 과정이나 이런 걸 같이 첨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그냥 심신쇠약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는데? 주로 성폭행범들이 저렇게 얘기하죠. 심신쇠약? 심신쇠약 상태에서 내가 그 저지른 범죄라고 얘기를 그건 이제 하지. 심신미약일 것 같고 아무튼 쇠약이든 쇠약이라는 미약이든 건 뭔가 좀 어쨌든. 기력이 없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남편이 대통령 하다가 중간에 잘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예단이 되는데 그렇기도 하겠죠.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내일 모레 뭐 네. 아마도 이제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또 워낙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나의 문제도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많죠. 지금 당장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변호인도 선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유 변호사님. 네. 왠지 김건희 변호인은 윤석열처럼 허접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돈을 썼을 것 같은데 자기 변호해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변호인단? 모르는데 지난 그 작년인가요? 그 뭐 검사를 오히려 오라 해가지고 조사받았잖아요. 맞아요. 너 네. 휴대폰 내놔 하고. 경호처 바로. 시설에서 네. 네. 그때 변호사 한 분이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알려진 고위직식 바가 이런 건 없구나. 아니었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검찰 포토라인에서 오고 그리고 검찰에 갔던 거잖아요. 조사받으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은 이러지?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더군다나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그냥 애초부터 사연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자기가 부르면 안 나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좀 되는 게 음. 약간 농담인데 심신이 쇠약하다 했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정형적인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분은 중요한 게 신이잖아, 신. 그 신이 쇠약하겠지 지금. 아니 그런 아니,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법꾸라지 얘기도 나오잖아요. 돈 있다는 사람, 힘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이렇게 저는 그나마 여기 이런데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르면은 저 심신이 제약해서 못 나가겠는데요.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하면 자 시간 몇 시예요? 몇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김건희의 태도를 보면서 김건희 윤석열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인이 된 상태, 자인이 된 상태인데 이분들과 함께했던 공직자들의 행태가 하나둘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엉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구나 생각했던 게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난 7일이죠. 4월 7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브뤼셀 출장 마지막 날에 직원들과 함께 광장입니다. 그랑폴라스라는 데 가가지고 네. 따가운 봄 햇살을 맞으면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사진을 여러 장 올렸는데 네. 그날이 어떤 날이냐? 4월 4일 윤석열 헌재 만장일치 파면 나간 날에 저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윤석열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린 빨리 이걸 그러니까 즐기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중대사이고 와.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파면 당하는 날로 추정이 됩니다. 괄호 열고 4월 4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네. 사진 찍은 날짜가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라고 하는데 공무상 출장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외교관들도 우리나라 그 외교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인데 네. 저런 모습을 보였다? 좋았나 보죠. 참고로 네. 조태열 장관이죠. 네. 저분 부친이 누군지 아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모르죠.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승무를 지은 시인 상록파. 조지훈. 조지훈. 아 그렇구나. 얇은 사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네.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요. 아들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따 뭐 조갑재 선생님 그 뭐 얘기 네.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갑재 선생님이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 변호사님 이번에 그 국무회의 비상계엄 네. 그때 보면 다른 놈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뭐 옆에 쪽지를 옆에서 봤다 접어서 봤다 헛소리 하는데 그 외교부 유일하게 장관은 반대했다고 그래도 그랬죠. 좀 솔직하게 네. 얘기를 또 하지 그런 않나. 관점에서 보면 저게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엉뚱한 아, 대통령을 쫓아내는 해피한 날이 오히려 되겠네 그래. 보니까. 그래서 네, 좋아했겠지 이런 표현을 아까 네. 사용했던 거예요. 집안이 하여간 좀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이다. 자칫하면은 광꾸라지라고 제가 얘기할 뻔했네. 아니 뭐 정확한 건 경향신문이 그 말 몰라요.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한독수 권한대행을 광꾸라지라고 경향신문에서 표현했더라고. 광꾸라지. 광꾸라지. 저도 그랬어요. 정꾸라지, 관꾸라지라고.